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우리의 정말 일상과 아주 밀접한, 생활과 밀접한 금융 관련 소식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요즘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분들 많죠? 편리하긴 하지만 한번 잘못 누르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경우도 많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첫 번째 이슈픽 주제로 뽑아왔습니다. 네, 송금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보내면 어떡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숫자 하나 잘못 적어서 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또 해봤네요. 네. 2016년에서 2021년 8월까지 5년 동안 잘못 보낸 건수가 51만 건이 넘고요. 와. 예, 잘못 보낸 돈이 무려 1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잘못 송금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클수록 더 걱정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보면 잘못 보낸 돈에 비해서 돌려받은 돈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 잘못 송금했어요. 이 잘못 송금한 걸 알았다면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은행에 알려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은행에 알려야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거래한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네. 돈을 잘못 보냈다. 이제 이렇게 알리는 게 이제 먼저이고요. 이제 받으신 분에게 해당 은행에 또 이제 연락을 또 그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당하는 제 계좌번호가 있는 그 은행에 먼저 알리면 그 은행에서 또 보낸 사람의 그 은행에 또 연락을 서로 또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요. 한번 잘못 보낸 돈은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한다는 어떤 은행의 어떤 착오,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착오 송금을 하거나 고객에게 타인의 개인 정보를 알려줘야 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이 중간자인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중개만 해줄 뿐이라는 건데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은행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보통은 이제 소송을 통해야겠죠. 착오 송금 회수를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과 뭐 비용 굉장히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차고 송금 반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은행에서 1차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받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 거부한다. 그러면 2차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송금 실수한 사람들 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무엇보다 언제 보냈냐. 뭐 이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1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이제 가능한 건데요. 예.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최소 5만 원은 넘어야 되고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이 넘는 차고 송금은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실수한 걸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반환 지원 신청 절차는 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제 통해서 하거나 상담센터를 이제 통할 수가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돈을 회수하고 회수하는데 들었던 법원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한 후에 그 송금인에게 나머지 비용을 돌려줍니다. 신청 접수일부터 차고 송금 반환까지 약 한 1에서 2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 차고 송금이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혹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실수를 한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차고 송금 실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줬습니다. 네.
먼저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금주의 이름 등 사람 이름을 꼭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겨찾기 계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긴 할 텐데 그때 이제 방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그 내역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돈을 보내는 거 자제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돌다리기도 두들겨 가면서 송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요즘같이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참 이자가 무섭죠. 그렇죠. 네, 대출 받기 너무 무섭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이자 부담 상당하죠. 이런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인데요. 신청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 기준금리가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대출하신 분들 이자 부담 상당히 큰데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 가운데에서 변동금리 비중은 8년에 4개월 만에 가장 좀 큰, 8년 4개월 만에 좀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지난 7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4%. 굉장히 높습니다. 예. 가계대출 규모도 만만치 않죠. 지난 6월 기준 1,757조 9천억 원. 엄청난 금액이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한 해 이자 부담만 3조 4천억 원이 늘고 있는 가계부담의 상황입니다. 예, 이게 0%대 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를 택했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가계 부담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을 내놨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을 어디에다가 하면 되는 건지 이게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안심전환 대출,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 부담은 분명히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가계부채 완화 좀 도와주는 거죠. 네. 1,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대출금리는 기간에 따라서 연 3.8%에서 4% 정도입니다. 예. 금리 부담이 확 낮아지긴 하는 건데 하지만 그런 만큼 조건이 좀 깐깐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일단 올해 이제 시행이 되는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죠. 네. 부부가 합쳐서 연 7천만 원. 그리고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 1주택자. 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가구의 경우에는 내년에 나올 일반형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이제 오는 28일까지 주택 가격이 3억 원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4억 원까지는 다음 달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6대 은행은 각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앱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한 정보들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차고 송금 내 얘기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구제 방법도 있다는 거 미리미리 잘 알아두면 좋겠죠. 또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필요하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